이제 명단 작성 쫙 했으면 그 다음에는 명단을 분류하셔야 돼요. 명단 분류하기. 명단은 일단은 사업자형과 소비자형으로 구분을 하세요. 명단 100명으로 출발을 하며 미천 명단 100명으로 출발하면 통상적으로 80대 20, 이 파레토의 법칙대로 대략적으로 한 80대 20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약 80%는 소비자형 감, 약 20%는 사업자형 감. 자, 돈 벌고 싶어요. 그러면 소비자형 감이에요, 사업자형 감이에요? 사업자형 감. 돈 버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어느 쪽이에요? 소비자형 감이죠? 그렇잖아요. 리더십이 있어. 어느 쪽이에요? 사업자형 감. 마인드가 너무 좋아. 어느 쪽이에요? 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 사업자형 감. 맞죠? 예, 다 사업자형 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형 감은 사업 위주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용 감은 제품 위주로 전달해야 되겠죠? 제품 위주로. 그래서 내가 사업자형 감으로 구분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업성 비전을 전달해야 돼요. 사업성 비전. 그래서 1시간 반 쫙 쇼도 플랜을 해주면 최고 좋죠. 풀 쇼도 플랜을. 정확하게. 그러면 특히 직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자용 감은 투잡을 논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80대 20으로 구분이 됐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20%는 몇 명인가요? 20명이죠. 20명. 이 20명한테는 제가 사업 설명을 하라고 했죠. 사업 설명을 할 때 호일러의 법칙, 이런 도시 사업 설명에 안내하거나 스폰서의 사업 설명을 듣게 하거나 호일러의 법칙, 시스템에 안내하거나 오히려 스폰서 미팅에 안내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사업자용 감은 절대 내가 설명하면 안 돼요. 내가 설명하면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돼요. 반드시 전문가나 스폰서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줘야 돼요. 정보를 부분적으로 주지 말고 적어도 2시간 정도 시간을 내게 해서 1시간 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30분은 Q&A 하고, 특히 사업 설명하실 분과 애프터 미팅 하실 분까지 다 정해놔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자, 이 20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 제품 보상 비전까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 강의를 들으면 가장 확률을 높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분이 누구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을까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분 강의를 듣게 하고, 그럼 애프터 미팅은 누가 했으면 가장 좋을까? 애프터 미팅은 내가 듣고 나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애프터 미팅. 특히 제가 애프터 미팅 가면 항상 반드시 궁금한 점을 물어보라고 그래요. 궁금한 점. 정말 당신이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럼 어떤 분은 막 해나 이야기도 하고, 그럼 어떤 분은 돈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물류는 싫다는 분도 있고, 국내 회사가 싫다는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하죠. 그럼 그거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죠. 궁금한 건 다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다가 헤어져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애프터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Q&A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질문하라고 하면 안 하죠. 어떻게든 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질문을 하게끔 해놓으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애프터 미팅 하실 분, 사업 설명 하실 분,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 내가 어떤 자료를 줄 것까지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어떤 자료를 줄 건지. 근데 애프터 미팅까지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 직업 어플도 깔아주고, 화이 어플도 깔아주고, 밴드도 초대해주고, 단톡방도 초대해주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는 동안 베스트 3, 베스트 5 해가지고 가장 들었으면 좋겠다는 유튜브 강의 3개, 5개를 초이스해가지고 쫙 보내주고. 그쵸? 너무너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20%, 20명한테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전달하셔야 돼요. 나머지 소비자용 감 80%는 사업을 전달하면 안 되고 뭘 전달해야 돼요? 제품을 전달해야죠. 사업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업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보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누가 돈 낸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누가 돈 낸다는 이야기 하면 제품 안 씁니다. 아셨죠?
어떤 분이 보면 꼭 아마추어처럼 소비자용 감한테 제품 전달하다가 정찬호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한 달에 2억 번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제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쓴다니까요. 안 써요. 그래서 보상 이야기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뭐만 하라고요? 제품하고 제품 체험 사례, 제품 사용법, 그쪽 제품 시험 이런 쪽으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용 감은 또 전업자용 감과 부업자용 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구분이 되겠죠? 구분이 되면 전업자용은 투스타의 GP. 이거는 선택이다, 필수다. 정말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전업에 뛰어들었는데 투스타를 안 하신 분. 이런 분들은 심각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말 심각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업자인데 투스타를 안 하면 대체 어떻게 하자고요? 군인이 총도 없이 지금 적진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군인이 총도 없이. 자영업에 제가 비유를 하면 내가 10억 들여가지고 갈비집을 차렸어. 10억 들여서 갈비집을 차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 딱 일주일 전에 불판을 살려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분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정말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하고. 아니 내가 총도 못 살 건데 왜 전업에 뛰어들어요? 내가 총도 없는데 왜 전업에 뛰어들어요? 그럼 천천히 해야지. 차라리 부업을 하다가 전업으로 들어와야지. 내가 만약에 전업자라면 이 투스타 패키지는 빌려서라도 해야죠. 안 그래요?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그래서 전업자는 투스타의 GP는 이거는 무조건 그냥 필수. 부업자요.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하면서 직업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원스타 또는 투스타의 GP. 이 정도는 소화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직장 자영업하면서 다니면서 직급에서 200만 원 벌고 싶다. 500만 원 벌고 싶다. 내가 노후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최하 원스타 투스타의 GP. 제 마음은 제가 강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투스타의 GP예요. 내가 직장생활 자영업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벌고 싶은데 투스타의 GP 해야죠. 우리가 투스타를 매달 합니까? 평생 딱 한 번 합니까? 네, 평생 딱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좋다. 투스타에 GP하면 서비스 상품도 증정받죠? 투스타하면 한 6, 70만 원치 이상의 제품을 서비스로 받잖아요. 대부분의 수당 자격 다 참여하고 글로벌 이제 사업도 참여 가능하고 또 GP하면은 할인 혜택도 많이 받죠? 그렇잖아요. 이런 혜택들을 다 받아야죠. 그래서 내가 사업한 날로부터 초기 3개월, 내가 결단한 날로부터 3개월은 전업자, 부업자 마케팅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투스타, 방금 했던 것처럼 투스타의 GP를 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선별해서 내가 집중해 주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자, 투스타의 GP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명단 100명 작성하면 한 20명이었죠? 그러면 그 20명부터 내가 컨택해야 돼요? 뒷단의 소비자형 80명부터 컨택해야 돼요? 20명부터 해야죠. 당연히 20명부터 해야죠. 소비자형 감은 일단 아껴놓으세요. 아껴놓고 이 20명은 또 누가 컨택해 가버리면 큰일 나죠. 나 이 귀중한 명단을 누가 20명 컨택해 가버리면 어떻게? 내가 빨리빨리 해야지. 근데 그 20명 컨택할 때 내가 설명하라고 했어요? 시스템이나 스폰서에서 설명해야 돼요? 호일레이 법칙대로 해야 되겠죠? 애프터 미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애프터 미팅 때 Q&A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끝나고 나서 후속 조치, 자료 같은 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다 줘야 되겠죠?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후속 조치할 때 어떤 유튜브 강의를 줄까까지 1번에서 10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진짜 사업 잘하는 사람들. 1, 2, 3, 4, 5, 6, 7, 8, 90을 딱 정해놓고 그 수위 조절해서 주는 겁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은 뭐가 틀려도 틀려요. 그래서
전업자 부업자 마케팅에 집중. 그러면 내가 20명한테 사업 설명과 애프터 미팅 후속 조치를 쫙 하며 그 20명 중에서 직급 사업을 하는 분이 한 몇 명 나오겠어요? 20명한테 정확하게 만약에 사업 설명을 했는데 20명 중에서 10명은 아예 사업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뭐 10명은 사업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나머지 10명한테 사업 설명을 정확하게 했다. 그러면 2명 정도는 할 수 있다 없다? 2명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명이 또 명단 작성해야 안 해요? 2명이 명단 작성하면은 200명이 명단 작성됐죠? 200명의 20%면 몇 명이에요? 40명이죠? 40명 중에서 20명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20명한테 정확하게 사업 설명하면 4명이 할까요 안 할까요? 4명이 해야 안 해요? 하죠. 4명은 하죠. 한다는 것은 투스타에 집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품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명이 또 100명씩 명단 작성하면 몇 명이야? 400명이죠. 그렇잖아요. 400명이 20%면 몇 명이에요? 80명이죠. 80명 중에서 40명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나머지 40명한테 정확하게 사업 설명하면 또 8명 해야 안 해요? 8명 하잖아요. 8명이 또 명단 작성하면 800명이죠. 이렇게 계속 드라이빙 뎁스를 계속 잡아가는 겁니다. 깊이. 그렇게 깊이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10단계 쭉쭉 내려가요. 너무 내가 막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해서 쫙 이제 뎁스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업자, 부업자 마케팅에 내가 집중을 해야 돼.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집중.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났다. 그때부터 내가 아껴놨던 소비자형들 있죠? 거기에 이제 소비자 지구 마케팅이 쫙 챙기는 거죠. 내 가족들 제품도 쓰게 하고, 내 친구들도 제품 쓰게 하고, 하지만 사업 이야기는 안 하고. 또 이렇게도 해도 돼요. 사업은 안 해도 되니까 제품만 써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쫙 이제 소비자 회원들도 만들어 나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써봤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 소비자 회원 중에서 막 제품이 너무너무 좋다는 분이 있죠? 그런 분한테는 또 소비자 회원 소개받을 수 있다 없다? 아니면 사업자 회원도 소개받을 수 있다 없다? 예, 가능합니다. 내 명단이 굉장히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개월 이후에는 소비자 지구매 마케팅에 집중.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내가 3개월까지 전업자, 부업자 마케팅을 집중했는데 내 산하에서 전업자, 부업자가 끝도 없이 나와. 계속 나와 막. 그러면 3개월 전업자 마케팅 중단해야 돼요? 더 연장해야 돼요? 연장하세요. 6개월을 했는데도 끝도 없이 나와. 그럼 1년 동안 하세요. 1년을 했는데도 전업자, 부업자 마케팅 계속 돌아가 이렇게. 그럼 2년, 3년, 5년, 10년 평생 하세요. 만약에 전업자, 부업자 마케팅을 1년만 끌고 가버리면 전부 다 다이아몬드 이상은 다 가 있어요. 아셨죠? 근데 가다 보면 조금 이제 동력이 좀 저하돼. 동력이 저하될 때 노는이 우물 판다고.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을 돌려서 다시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럼 이 중에서 또 사업자 회원감으로 전환시킬 사람을 찾고 소개받을 사람 찾고, 맞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근데 우리가 시스템 참여와 파트너 후원은 기본이다. 전업자 마케팅, 부업자 마케팅을 하든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을 하더라도 시스템 참여는 기본. 이 시스템은 무조건 참여해야 내 전문성이 올라가요. 내 전문성.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내 열정이 딱 유지가 돼요. 내 온도가, 열정 온도가. 맞죠? 그리고 복제가 되잖아요. 복제가. 그래서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 참여는 기본이고, 내가 시스템을 참여하면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한대요. 강사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가 강사가 되고, 또 이런 스쿨 등을 통해서 내 전문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파트너 후원을 가야 돼. 파트너 후원은 세상에 시스템 참여도 안 하고
강사 트레이닝도 안 받고 스쿨도 졸업 안 해가지고 아무 기본도 안 돼 있고 전문성도 안 돼 있는 분이 파트너 후원 나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절대 그건 나가서 안 돼.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가 가야지. 준비 안 된 사람을 왜 보내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을 보내면 완전 이거 민폐입니다. 민폐. 그쵸? 준비를 딱 시켜야죠. 중요한 거는 내 산업 파트너가 인원이 적을 때는 우리 위에 업라인 스폰서들이 커버가 다 돼요. 근데 내가 사업을 너무 잘하는 거야. 내 산업가 인원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스폰서들이 이제 다 커버 못해요. 그럼 누가 투입돼야 돼? 내가 투입돼야 돼. 그래서 폭발력을 갖기 전에 빨리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강사 트레이닝 받고 비전 스쿨 받고 막 해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나의 리더십, 나의 전문성, 나의 강의력 이걸 빨리빨리 만들어 놔야 돼요. 왜? 스폰서들만 투입해가지고는 바빠서 다 못해. 너무 인원이 많아서 빨리 내가 투입돼야죠. 그리고 나서 내 A 직대, B 직대인데 내 산하에 나 다음 가는 직급자들 있죠? 그들이 빨리 시스템에 들어와가지고 강사 트레이닝 받고 비전 스쿨 받아서 빨리빨리 준비해야 돼. 이제 그분들이 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전업자 아까 막 사업자 마케팅 하다 보면 정말 인력 부족이에요. 인력 부족. 스폰서 한 명만 더 있어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